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터치 한 번이면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딱 누르고 배달 앱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화면 너머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정말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는 화면은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모든 앱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두 개의 뇌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화면이에요. 뭐 버튼,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것들이죠. 이 부분을 만드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고요. 그리고 오른쪽 백엔드는 이 모든 걸 뒤에서 지휘하는 거대한 관제탑이자 엔진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핵심적인 일은 바로 여기서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할까요? 바로 둘만의 약속된 언어, API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프론트엔드는 이 API라는 규칙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이 게시물에 좋아요 눌렀으니까 기록해주세요 하는 요청을 백엔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PI가 둘 사이를 오가는 아주 똑똑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서버팀이 일하는 엔진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버 다운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서버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면 더 간단한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성이에요. 수많은 사용자가 한꺼번에 몰려와도 여러 서버가 일을 나눠서 맡으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또 검색이나 광고, 후기 처리처럼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별도의 서버팀한테 맡겨서 효율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버 하나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다른 팀원 서버가 바로 그 일을 대신 맡아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는 절대로 멈추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구조를 전문 용어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거대한 서비스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전문가, 광고 전문가, 후기 전문가처럼 작은 전문가 여러 면이 협력하는 팀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유연하고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버 숫자는 과연 몇 개일까요? 정답은 바로 2개입니다. 쌍둥이처럼 똑같은 서버 2개를 항상 같이 두는 거죠. 왜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도 나머지 하나가 완벽하게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중단 서비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서버가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는 뇌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저는 이걸 마법의 냉장고라고 부르고 싶네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친구 목록, 여러분이 쓴 모든 게시물과 좋아요 기록까지 앱의 모든 기억이 이 거대한 디지털 캐비넷에 차곡차곡 저장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 수많은 서버 일꾼들은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끊임없이 정보를 물어보고 또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이에요. 서버는 똑같은 일꾼이 여러 명이라 한 명이 아파도 괜찮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보를 가진 단 하나의 뇌와 같아요. 만약에 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꾼들이 할 일을 잃고 그냥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장애가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앱의 구조, 그러니까 기계적인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구조를 만들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연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스마트폰 화면에 새로운 기능으로 딱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제품팀은요, 보통 2주 단위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가설을 세우고요. 그걸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고 개발자들이 코드를 만들고 아주 꼼꼼하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마침내 사용자에게 기능을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사이클을 또 준비합니다. 아마 개발자분들이라면 이 말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됐는데요? 이게 그냥 농담 같지만 이 말 속에는 사실 개발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코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점이죠. 개발자는요, 먼저 자기 컴퓨터, 그러니까 로컬 환경이라는 개인 작업실에서 코드를 만듭니다. 여기서 모든 게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모든 실제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운영 환경, 즉 공개 무대로 코드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환경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에서는 멀쩡하던 게 운영 환경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 겹의 안전망을 쳐놓습니다. 동료가 서로의 코드를 검토하는 코드 리뷰는 기본이고요. 모든 서버를 한 번에 바꾸는 대신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업데이트하는 점진적 배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태가 터지면 즉시 문제가 없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롤백이라는 비상 버튼도 항상 준비해둡니다. 아니, 이 간단한 오타 하나 고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하고 꼼꼼한 과정들 때문입니다. 보세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텍스트 수정 하나도 사실은 이런 여정을 거칩니다. 개발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코드를 고치면 다른 동료들이 이 변경이 혹시 다른 기능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하고 꼼꼼히 검토해요. 여기서 승인이 나면 전체 코드에 합쳐지고 마침내 실제 서버에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름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웹사이트는 개발팀이 원할 때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앱은 좀 다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파일을 제출하고 그쪽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 심사 과정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 수많은 서버팀, 거대한 디지털 기억 장치, 그리고 꼼꼼한 사람들의 개발 과정,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새롭고 놀라운 기능들을 안정적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여행이 여러분이 앱을 보는 시각을 조금은 바꿔놓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매일 쓰는 그 앱을 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손가락 터치 하나를 위해서 화면 뒤에서는 과연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을까 하고요. 생각할수록 정말 흥미로운 세상이죠?